살림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충은 뭐다? 뭐예요? 대충이라는 거죠. 3년 개그인데? 야, 그 연습하면서 3년 개그를 했구나. 제5강 카멜레온맘 되기. 여러분,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평상시엔 평범한 사람이다가 필요할 땐 완전 다른 캐릭터로 바뀐다는 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 이게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면 편해질 일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분들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들어지는 순간에는 무조건 바꾸셔야 한다고요. 주변 시스템을 바꾸던지 아님 자기 자신을 바꾸라고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유한한 역할놀이이다. 우리 집 옷장 안에는 많은 옷들이 있는데 내가 편해서 자주 꺼내 입는 옷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보여주는 주된 성향이라면 버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입으리라 생각하며 계속 놓아두는 옷들은 내 안에 존재는 하지만 무의식 중에 내재된 잠재 성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 사람의 성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절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향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면 제일 높은 성향이란 자신에게 제일 편한 성향이 되어서 스스럼 없이 남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낮은 성향들은 어떤 이유에서이건 현재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불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낮은 건 마음 깊숙이 가둬놓고 남들에겐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은 주로 심리적 외상을 입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밝게 태어나 잘 까불던 아이도 부모가 까불 때마다 지속적으로 혼내고 지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큰 무안을 당하게 되면 아이는 심한 굴욕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 후로는 점차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높은 성향, 즉 나에게 편한 성향으로만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경대 박사인 다사카 히로시란 분이 쓰셨는데요. 원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제는 한자로 재능개화랍니다. 자신의 재능에 꽃을 피우는 기법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죠. 이 책에서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잠재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그 성향들을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면 첫 번째, 숨겨져 있던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고 두 번째, 성공할 확률도 높으며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도 훨씬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년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회사에서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는데 그게 아이들하고 놀 때도 그렇고 아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하죠. 하지만 만일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는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는 부장님이시지만 아이들과 뒹굴며 놀 때는 순수하고 창의적이며 고향 부모님 댁에서는 응석 부리는 셋째 아들이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라면 어떨까요? 아, 이런 남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그만큼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멀티 프로필을 출시했는데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한 사람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내 프로필을 회사분들만 보는 프로필, 가족들만 보는 프로필, 그리고 교회 교인들만 보는 프로필 등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높은 혹은 자기에게 편한 한두 가지 성향만으로 자녀와의 모든 상황을 마주한다면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적절한 캐릭터들이 나와 주어야죠. 아, 그러다가 정신분열 걸리는 게 아니냐고요? 혼자 있다고 해서 다 외로운 게 아닐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히로시 박사는 이 둘 사이는 한 끗 차이라고 말하지요. 즉, 내가 모르고 있으면 다중인격 장애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재능 개발에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리 밀리건이란 사람은 1979년 강간 및 무장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24명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해리성 정신장애로 분리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드라마 킬미 힐미도 7중 인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인공이 매우 힘들어했는데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중인격으로 분리된다면 본인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러 캐릭터로 살아가지만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효리는 제주도에서는 애월댁으로 불리며 이방견 순심이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와서 방송 중에는 재미교포 센언니 린다지로 활동하고 바로 다음 환불 원정대에 가수로 전환했으며 지금은 제주도로 돌아가 다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본 영화 콜레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주인공인 콜레트는 시골에 사는 순박한 처녀였는데 런던에 사는 출판사 편집장과 결혼합니다. 촌뜨기였던 그녀에게 런던의 사교장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남편의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빠지자 콜레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남편 이름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출판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소설이 대박이 나자 주인공 이름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엄청난 사업가가 되기도 했지만 남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찾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동안 남편 그늘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녀가 그 당시에는 금기시되었던 남성 수트를 입고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본인의 필요로 의해 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성향들을 개발해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의 딸로 동시에 누군가의 며느리로 또 아내로 또한 엄마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다양한 성향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현재 엄마로서의 자신이 서툴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성품의 엄마보다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편한 나를 계속 고집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야지요.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바꿔 나가야지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건강함과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감지하고 나를 바꾸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중에 실패하는 엄마들의 대부분이 체력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려면 운동을 해서 먼저 체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삶에서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루하루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롤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유명인도 좋지만 나에게 필요한 성향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주변인도 좋습니다. 만일 찾았다면 그저 정신적으로 기대는 데서 나아가 그 사람을 아주 열심히 관찰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소심해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된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유머 센스 있고 활달한 롤모델을 찾아 열심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엄마로서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네 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신 분인데 당시 엄마가 엄마에게라는 육아책을 쓰신 박경옥 씨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 집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다 자녀들을 보니 다 천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원래 그 집 아이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절대 아니랍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원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부모가 그걸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주면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비법을 몇 가지 전수받아 집으로 돌아왔죠. 롤 모델을 찾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처럼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날이 와요. 심지어 히로시 박사는 새로운 인격을 연기하면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열심히 연기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리더다운 모습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신의 본래의 인격처럼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요즘 게으른 취준생들과 회사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유노유노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나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나는 유노유노다. 열정의 아이콘으로 빙의해서 하루를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고 실행하면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부지런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고요. 저도 육아를 하면서 나는 박경옥이다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매사에 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심한 엄마에서 틀을 깨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어디 나가 장기 자랑을 해야 할 땐 친구 엄마 중 가장 활달한 엄마를 머릿속에 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그저 원래 생긴 대로 소심하게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여유 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도 훨씬 잘 이해하게 됐고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가 점점 깊어지는 게 인격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 앞에서와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 앞에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남편들도 언제나 하나의 성향으로만 살아간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적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조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주위 사람도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신제품 발표장에서는 비전과 열정을 가진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경영이나 수익 계산을 하는 회의에서는 냉철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젊은 신입사원을 만났을 때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또한 팀장으로 팀원을 이끌 때는 강인한 리더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사람이라면 통계적으로 볼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육아에 적용해 볼까요? 아이와 놀 때는 친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즐기고, 공부를 가르칠 때는 지혜롭고 자상한 선생님이 되어보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땐 친절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를 내어보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땐 세심하고 따뜻한 말로 안아주며, 책을 읽어줄 땐 나는 유능한 성우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또한 신경성이 높은 소심한 첫째 아이라면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개방성이 높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둘째 아이에게는 쿨하고 자유로운 엄마가 되며, 외향성이 낮아 조용한 셋째에게는 따뜻한 말투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냥 엄마가 편한 한 가지의 성향으로만 다 다가간다면 나와 안 맞는 어떤 아이는 결국 억울해지거나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하며 적재적소에 나의 다양한 성향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매력적인 카멜레온 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전보다 훨씬 편해지는 날이 옵니다. 좀 불편하게 사는 게 행복의 이유가 된답니다. 오늘은 유명한 사상가이자 목사이기도 한 보네퍼가 감옥에서 쓴 시 나는 누구인가 중 첫 소절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사상범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지만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를 꼽은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듯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하게 걸어 나온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간수들과 대화할 때 자유롭고 다정하고 맑게, 마치 명령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닌 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한다.